자, 그럼 77조 업무의 지역적 범위를 보죠. 업무 지역. 이거는 뭐 시험에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이해만 해주시는데 기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업무 지역의 범위를 따져보는 거예요. 기업공사 종별에 따른 업무 지역의 범위. 그럼 개공의 종류가 현재 종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가 있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중개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기업공사 이렇게 이해하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업무지역을 따져보는데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공입니다. 이들은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현재 우리 법에 없습니다. 그럼 업무지역 제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이들의 업무지역은 어디다? 전국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어디다 둔지 관계없이 전국에 있는 물건 모두 중개할 수 있어요. 다만 중개인만 제한을 받는데 이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입니다. 다시 자신의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관할구역을 업무지역으로 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에 한하여 중개인이 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사무소 소재지 시도가 업무지역이에요. 중개인은.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입니다. 그럼 이분의 업무지역은 어디라는 얘기입니까? 서울시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럼 이분은 경기도 물건이라든가 인천시 물건을 중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예요.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거에 가입을 합니다. 오늘 정보망 진도 여기까지 못 나가거든요. 인터넷을 통한 거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을 해요. 그리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중개사물이 있을 거예요. 공개된 중개사물에 대해서는 업무지역 외의 것이라도 중개할 수 있다 이랬죠. 이게 유일한 예외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한다면 이 정보망에 공개된 업무지역 외의 것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중개인이 부동산 거래망에 가입을 하면 이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OX, X. 업무지역의 확대란 있을 수 없다고 기억합니다. 그러면 중개인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어요. 그래도 그 중개인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중개인의 업무지역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중개인이 정보망에 가입하면 그 중개인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 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럼 중개인이 업무지역을 위반해 업무하면 어떻게 되느냐? 업무정지. 업무지역을 위반하면 업무정지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업무의 지역적 범위였습니다. 가볍게 이해해 두세요. 자, 이제 중개사무소로 갑니다. 78쪽. 법제 13조가 실려 있거든요. 조문 읽어드립니다. 법제 13조 제1항. 1항입니다. 기업공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등록 1사무소 원칙을 천명한 거예요. 다음 2항입니다. 기업공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야 된다. 이거 이른바 떴다방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음 3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인 기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기업공사 밑줄이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의 밑줄자. 자, 그럼 갑니다. 중개사무소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두 문제 정도를 출제하고 있는데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중개사무소는 어디다 확보하라고 했냐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하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등록 신청하는 자가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으로 사용권이 있는 건물이어야 된다고 했죠.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준공이나 사용검사가 된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따져봤습니다. 건축물 대장 기재된 건물이어야 되니까 무허가 불법 건축물 대여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고 이 기준을 봤을 때 면적 제한 기준은 없었죠. 그러니까 면적은 적정 면적이면 되고 다른 개공이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이거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다른 개업공사가 이미 사용 중인 건물이에요. 거기다 대고 내가 등록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 공부합니다.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소 공동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개공이 이미 쓰고 있는 건물에도 내가 등록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은. 자,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따져봤던 내용이고요. 이제 사무소 설치 원칙이거든요. 중개사무소 설치 원칙은 어떻게 되냐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2대, 1개만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1등록 1사무소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록이 하나면 사무소도 하나 해야 된다. 근데 이 1사무소 원칙에 대한 유일한 예외거든요. 유일한 예외는
법인이에요. 우리 법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입니다. 외 지역에 분사함소를 둘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럼 이게 분사함소란 말은 지점을 말하는 거죠. 지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인만 유일하게 분사함 설치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절대 분사함 둘 수 없죠. 그 다음에 분사함소로 법인은 꼭 둬야 됩니까? 안 둬도 됩니까? 안 둬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잠깐 또 지문 연습. 장난치는 거 가볍게 연습합니다. 모든 개업공사는 사함소가 중개사함소가 반드시 한 개 이해한다. OX. X. 법인은 예외가 있죠. 근데 모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는 중개사무소가 반드시 한 개여야 한다. 이것은 맞았죠. 등록관청 내는 사무소가 반드시 한 개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법인도 분사무소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둘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정도 가볍게 이해하시고 이것을 위반한 게 뭐냐? 이게 이중사무소예요. 그러면 이중사무소는 설치는 당연히 금지가 됩니다. 금지가 되는데 처음에 개설 등록을 여기다 했어요. 등록을 여기다 했는데 영업이 너무너무 잘 됐죠. 옆 건물이 마침 비었네요. 그래가지고 옆 건물에 책상을 깔고 여기서 중개업을 더 영위했습니다. 이거 이중사무소야 아니에요? 이거 이중사무소 맞죠? 옆 건물에 등록장소, 의장소에다 더 했어요. 그럼 분명히 이중사무소 맞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옆 건물이 무허건축물이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었어요. 그러면 이중사무소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못 피해간다.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하는 장소는 분명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중사무소를 적용할 때 이 두 번째 중개사무소는 무허가 건물에 두던 가설건축물에 두던 관계없이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공간 확보는 모두 이중사무소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했으니까 시험에 띄웠을 때, 지문으로 떴을 때 알아봐야 돼요. 지문이 어떻게 떴냐면 이렇게 떴네요. 이중설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중개사무소는 이중설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다. OX. O. 알아보시겠어요? 이중설치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중개사무소. 이중사무소죠 지금. 그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허건축물에도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독립공간을 확보하게 되면 전부 다 이중사무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독립공간을 확보하지는 않았지만 천막, 그 밖에 이동 위한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이거 역시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떴다방하지 마라. 이른바 이동식 중개업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막이나 파라솔 놓고 중개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독립공간을 확보하면 이중사무소로 가고 독립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떴다방 등을 설치했다. 그럼 이걸로 처벌되는데 이게 제재가 같다는 걸 꼭 주의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중사무소를 놓던 임시시설물을 설치했잖아요. 그럼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를 임의적 등록 취소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이걸 다른 분들은 상대적 등록 취소 또는 재량 취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임취라고 부를 거예요. 임취라고 부를 거고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중죄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취의 1-1이에요. 이거는 그럼 이제 이중죄에 해당하는 거 지금 다 나왔거든요. 그럼 이중죄 잠깐 따지고 갑니다. 이거 처벌 위주로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이중 등록을 공부했어요. 이중 등록은 등록이 2개 이상이죠. 그럼 이중 등록이 걸렸다. 필요적 등록 취소죠. 필취의 양쪽 다 반드시 취소한다고 했어요. 필취의 1-1이에요. 그 다음에 양다리 걸치다 걸렸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중소소.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했죠 이거. 근무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개공이 했다면 필취. 필요적 등록 취소고 1-1이에요. 이렇게 되고 근데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뒀잖아요. 이중사무소예요. 이중사무소를 두게 되면 이건 뭐예요? 임취예요. 임의적 등록 취소의 1-1입니다. 이거는 임의소멸 조치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중죄에 걸렸잖아요. 그냥 이중죄에 걸리면 모두 몇 년? 1년짜리 징역사유예요. 그 다음에 이중등록과 이중소급은 필취입니다. 근데 이중사무소는 임취예요. 잠깐 실무로 돌아가서 실무에서 이중등록이 많겠어요? 이중사무소가 많겠어요? 이중사무소가 많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요. 원래 이중사무소가 필취였어요. 이중등록과 죄질이 같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취였는데 임취로 내렸어요. 왜 내렸냐면 요게 없다가 들어온 거예요, 사실. 임시 중개세물 파라솔 놓고 중개받아 걸렸는데 등록 반드시 취소해버린다.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걸 임취로 규정을 하면서 이거와 죄질이 비슷한 이중사무소를 임취로 내린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중사무소와 임시설물은 처벌이 같아요. 임취의 1-1. 근데 이중등록, 이중속은 필취의 1-1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재를 위주로 기억하라는 말씀이고요. 이제 분사함수로 가볼까요? 79쪽 맨 밑에서부터 시작인데 한 장을 넘기시면 80쪽에 나옵니다. 그럼 법인만이 유일하게 분사함수를 둘 수 있고요. 법인이 아닌 기업공사는 절대 분사함수 못 둡니다. 그럼 분사함 설치하고자 할 때는 그 설치 요건부터 확보해야 돼요. 자, 그럼 분사함 설치 요건인데 먼저 법인이 분사함수를 두고자 한다. 그럼 어떤 요건을 확보해야 되냐면 먼저 주된 사함소가 있는, 주된 사함소는 본점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법인에 주된 사함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절대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주된 사함소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한 개소만 두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잠깐 연습하고 갑니다. 그럼 만약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서초구에 있었어요. 그럼 서초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은 서초구 내에는 절대 분사함수 안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시군구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법인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분사함수를 둘 수 있다. OX, X. 주된 사무소 시군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등록 1사무소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동일 등록관 측면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절대 둘 수 없습니다. 다음에 시군구별로 설치하는 게 가능하고요. 동일 시군구에는 반드시 한 개소만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시군구에는 사무소가 하나야 된다.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고맙게도.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는 절대 안 돼요.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함소의 소장님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함소의 책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사함소 책임자께서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소 운영자는 지금 현재 중개인을 지휘하고는요. 전부 다 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돼요. 그래서 이게 분사함 설치 요건 기본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기본 세 가지가 이건데 여기서 특수법인 따지고 가야 돼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 대표주자가 누구라고? 지역농협. 맞죠? 그럼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분사함 설치할 수 있겠죠? 있어요. 있는데 특수법인도 분사함 설치할 때는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될 거예요. 충족해야 되는데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에 한다는 요건이 있죠? 이거는 특수법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가 나왔냐면 지역농협의 예를 들면 일단은 특수법인은 등록을 하더라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특수법인의 임원 중에는 공인중개사가 한 명도 없어도 되죠. 근데 책임자만 공시한다는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제시킨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례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고맙게도 엄청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함소 책임자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맞춰야 되는 걸로 보여요. 이거는 자, 근데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분사함 설치 요건이 더 있어요. 신고할 때 내는 서류를 봤더니 추가되는 요건인데 우리 분사함소의 책임자 있잖아요. 이 책임자께서는 설치 신고 1년 내에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셔야 돼요. 교육받고 오셔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지금 실무교육 몇 시간 하고 있다고요? 28시간. 4일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고 와야 돼요. 단 폐업신고 1년 내 재등록 시에는 실무교육을 면제했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내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사무소를 열었고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신고 해버리는 거예요. 폐업신고하고 1년 내에 분사함소의 책임자라고 하는 겁니다. 실무교육 면제해야 되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이 분사함 설치하잖아요. 그럼 분사함소 둘 때마다 보증입니다. 이 보증을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 줘야 돼요. 보증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조치죠.
그래서 분사함수를 법인이 설치하잖아요. 둘 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래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그러면 서초구에 주된 사함수가 있는 법인이에요. 그럼 이 법인이 여기 주된 사함수는 보증이 기본 얼마큼 돼 있어요? 2억. 그럼 만약에 강남구에다가 분사함 설치한다. 여기다 1억 추가란 얘기예요. 종로구에 둔다. 1억 추가. 광명시에 둔다. 1억 추가.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추가해요. 이게. 그럼 결국은 이 추가로 의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법인은 보증을 하나로 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보증 설정 금액에다가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업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법인이 분사함수를 4개수를 놓다. 이 법인의 최소 보증 금액 얼마 돼야 돼? 6억. 4개수를 하면 최소 6억이 돼야 되죠. 주된 사무소 2억에 4억 추가니까. 그럼 이제 왜 그렇게 하도록 했냐면요. 만약에 광명시 분사함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이 법인은 6억 갖고 지급 책임을 져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추가로 설정하는 의미는 결국은 개별적으로 설정하지 말고 하나로 끊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증을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 설정한다. 이거 고맙게도 엄청 잘 물어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사함소 설치 요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함소 미리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 책임자는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이 안 돼 있어야 되죠. 이게 추가 요건이에요. 자, 이제 요건 갖췄습니다. 그럼 설치 신고라고 그러죠. 이거는 분사함 설치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어디다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분사함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뭐라고 할 거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 부를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건 그 얘기네요. 지금 서초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이다. 광명시에 분사함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 신고를 누구한테 들어와라? 서초구청장에게 해서 분사함수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 처리 있죠. 모든 행정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이거. 그럼 만약에 광명시 분사함소 이전한다. 이전 신고 주대내. 분사함 사용할 인장의 등록도 주대내. 분사함소 업무징 때리잖아요. 그러면 주대내에서 때려요. 휴업 신고도 주대내. 모든 업무 처리를 저기서 해요.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해 주시고 이때 이제 서류를 내는데 서류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음 순환 때 자세히 다룬다고 했어요. 가볍게 체크만 하고 가죠. 그러면 이거 서류 안 내는 서류 있잖아요. 여기 요건 증명서 그대로 첨부할 텐데 책임자가 공인인증서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어요. 등록 신청할 때 자격증 사본 냈나요? 안 냈나요? 네? 안 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직접 등록관청에 확인 요청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격 발급 시도자에게. 그러니까 이거 안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 냅니다. 직접 확인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분사함소는 법인이 분명히 맞겠죠. 법인이잖아요. 그럼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법상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겠죠. 전자정법에 의해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지 않아요. 이거. 또 건축물 대장 이전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라고 그랬죠. 그럼 임대차 계약서는 들어와야 돼요. 근데 건축물 대장 자체도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이거 직접 다 확인해요. 이거 건축물 대장은 지들이 갖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 내는 서류 위주로 일단 기억하고 이거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하게 돼 있어요. 일단. 그럼 신고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이에 대해 검토하겠죠. 요건에 적합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신고필증이라고 그래요. 분사함소 신고필증을 교부를 해줍니다. 이건 처리기한이 7일이에요. 서식상 처리기한이 7일이니까 별도로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신고필증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고 중개 업무를 시작하면 되는데 신고필증 갖고 오다가 분실했다. 그럼 재규 신청할 수 있겠죠. 이때 재규부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협회 통보라는 걸 공부했어요. 등록해주면 등록증 나가면은 공인사업회 통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무소 관련 사항은 전부 다 협회 통보사항이에요. 사무소가 쉬거나 없어지거나 옮겼잖아요. 그럼 전부 다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협회에다 통보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7일인가 10일인가 좋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등록증 내주게 되면 한 달 거 쫙 모아갖고 다음 달 10일까지 보내주면 된다고 그랬죠. 협회에다가 누가 통보한다고요? 등록관청이. 야가 신고필증 내줬잖아 지금.
그러니까 야가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죠. 근데 하나의 통보가 더 있어요. 하나의 통보가 더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광명시에 분사함 설치하는데 신고를 서초구청장에 해버렸죠. 그럼 광명시장은 자신의 관내로 분사함소가 설치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있잖아요. 야는 분사함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야, 너네 관내로 분사함 설치됐거든? 그래, 알아라 하고 통보해 주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라고요? 다음 달 10일. 주된에서 분사함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통보하는 거는 지체 없이.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이제 분사함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요, 그 83쪽에 말이에요. 분사함 설치 신고서 서식이 있죠. 그럼 서식이 나왔으니까 역시 서식 보고 갑니다. 우측 상단에 처리 기한이 7일로 돼 있죠. 그죠? 그럼 설치 신고 들어가면요, 우리 등록 통지 7일이었죠. 근데 얘네는 신고 필증 교부가 며칠? 7일이에요. 참고해 두시고, 신고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쓰게 돼 있고요. 본사라고 그랬죠? 웬 느닷없는 본사. 본사란 말은 여담입니다만 상법에는 본사가 본점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우리 민법에서는 주된 사무소. 근데 웬 본사? 그러니까 이거 국토교통부 이거 법안 위반 담당자 있잖아요. 야가 법대 출신 아니라니까. 무슨 놈 본사야. 본점이라고 해야지. 차라리 주된 사무소라고 하거나. 좋아요. 어쨌든 명칭 들어가고 등록번호 쓰게 돼 있죠. 본사에 등록번호 쓰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소재지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사함소 소재지 쓰게 돼 있고요. 책임자 성명하고 주소 다 쓰게 돼 있고 주민번호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자 자격증 발급 시도 표시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격증 이거 어디서 발급됐는지 표시해요. 그러면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죠. 그러니까 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신청인 해가지고 이제 서명 또는 인 그렇게 돼 있고 밑에 수수료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신고 서식이 이렇게 돼 있고 한 장을 넘기면 분사함 설치 신고 필증 서식이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사진 붙이게 돼 있죠. 그 사진 누구 사진이게요? 책임자 사진이에요. 이거 책임자 사진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요, 분사함소 법정 서류에는 사진 내라는 얘기 없거든요. 법정 서류에는 등록에는 있어요. 근데 분사함 설치 신고할 때요, 책임자 사진 한 장 내야 됩니다. 3.5 곱하기 4.5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성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쓰게 돼 있고, 생년월일 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상호, 명칭 쓰게 돼 있고, 주된 사무소 등록번호 기재하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주된 사무 소재지 표시하게 돼 있고, 분사함 소재지, 책임자, 성명 쓰고, 생년월일 다 쓰게 돼 있네요. 여기도 근데 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분사함소 등록인장 찍는 난이 있죠? 기억나요? 우리 등록증 서식에 의뢰인 신뢰보호 차원에서 등록인장 찍는 난이 있었죠? 분사함소 찍는 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함 사용할 인장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자, 그래서 신고필증 서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일단 봐두시고. 자, 그럼 이제 옆으로 갑니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으로 들어가요. 그럼 지금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해갖고 공동사무소란 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법원 앞에 가면 합동법률사무소들 있죠? 그와 유사한 제도가 바로 우리 공동사무소예요.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합동사무소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강학상 공동사무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2인 이상의 개업공사가 사무소를 같이 쓴다. 그럼 이게 바로 공동사무소예요. 자, 그러면 법제 13조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85조 법제 13조 제6항. 개업공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사가 제39조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개업공사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사무소 공동 사용이 되는데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와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자, 그러면 영제 16조로 내려갑니다. 1항 갑니다. 법제 13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개업공사는 법제 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법제 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마지막 부분. 자, 2항 내려갑니다. 법제 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사 이하 2항에서 업무정지 개업공사를 한다. 업무정지 개업공사는 법제 13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동 사용이 불가한 구체적인 경우 두 가지를 나열했네요. 1호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승낙선을 주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한대요.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웬 또 영업정지? 용어를 제대로 사용해야죠. 우린 영업정지를 한다, 업무정지를 한다. 업무정지.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비법대 출신이 명백합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사는 제외한다 그랬죠. 다음 2호 업무정지 개업공사가 다른 개업공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갑니다. 그럼 공동사무소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개사무소거든요. 중개사무소인데 A 개업공사, B 개업공사, C 개업공사, D 개업공사가 사무소를 같이 쓰더라. 그럼 이게 공동사무소예요. 이게. 그럼 이때 조문을 전부 다 읽어봤는데 이거 인원수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에 종별 제한 있나요? 그러니까 종별이 같아야지 공동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A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B는 중개인, C는 법인, D는 분사무소예요. 그래도 공동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다만 C 법인과 D 분사무소는 같은 법인이 아니어야 됩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종별 제한도 없습니다. 인원수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2인 이상이 같이 쓰면 돼요. 이게. 그러면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A, B, C, D가 우리 학원 29의 동기생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의기투합했습니다. 야, 사무소 같이 운영하자. 해갖고 좋은 건물 하나 임차해갖고 여기다 대고 개설 등록을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공동사용이 되는 겁니다. 또 혼자 A가 쓰고 있는 사무소에 B, C, D가 등록 들어왔어요. 그럼 역시 공동사용 되는 거고 나아가 B, C, D가 다른 곳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던 개업공인중개사였어요. 그래갖고 이들이 여기다 대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의 방법이나 이전 신고의 방법으로 공동사용이 가능하죠. 그럼 이때 사무소를 같이 쓰게 됐을 때 별도의 공동사용신고 제도라는 게 존재하느냐?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등록을 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공동사용하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다른 개공에 승낙서만 제출하면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등록 서류를 내면서 이전 신고 서류를 내면서 A, B, C, D는 사무소를 공동사용하기로 합의합니다. 라는 승낙서만 들어오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누구 승낙서라고요? 다른 개공의 승낙서예요.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가 돼야 되고 그럼 공동사용했을 때 우리 법상 주어지는 특혜라는 게 있느냐? 특혜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특혜가. 이게 그래서 이 특혜가 없기 때문에 공동사무소는 개별적 운영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사무소만 같이 쓸 뿐 모두 다 각자란 얘기죠. 우리 법상 주어지는 건 모두 각자예요. 따라서 상호, 딸기, 호박, 바나나, 수박 다 따로 써야 돼요. 보증 설정 다 따로. 소속공인사 공동 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떠한 특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공동사무소를 잘 활용을 안 하고 악용만 해왔죠. 악용. 어떻게 악용을 해왔냐? 이거 A가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업무정지를 먹었습니다. 영업정지 먹은 거예요. 업무 못하죠. 그러니까 B로 하여금 자격증을 걸게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가지고 A는 일하러 출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커피만 마시러 나오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왔죠. 그래가지고 13조 6항 단서가 신설된 거예요. 업무정지 개업공사는 공동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다만 이미 공동사용 중이었어요. 중이었는데 A가 업무정지 먹은 거예요. B, C, D는 계속 중개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는 제외예요.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이냐는 공동사용 안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를 나열했죠. 공동사용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요. 이 B에게 A가 승낙서 줘야 되죠.
그럼 이런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없다. 이게 2로.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C의 중개사무소로 이전하는 거예요. 사무소를 이전 신고함으로써 공동 사용할 수 없다. 그게 이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B로 하여금 자격증 걸게 하고 중개업을 계속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A가 사무소를 C의 사무소로 옮기는 거예요. 업무정지 먹은 자가 일로 옮기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요, 중개사무소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럼 손님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 사무소 문 닫아놨네? 그죠? 그러니까 손님한테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계속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A가 업무정지 먹을걸랑요, 사무소 계속 열어놓긴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열어놓을 수 있다? 그렇죠. A가 이제 폐업 신고해버려야 돼요. 등록 주게 됩니다. 맞죠? 참고해 두세요.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업무정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일이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그걸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니까 폐업해버려야 돼. 폐업해버려야 됩니다. 상호명도 바꿔야 돼. 상호요? 바꿀 필요 없어요. 그대로 놔둬야지 그냥. 그죠? 나 폐업 신고하고 B한테 인수시킨다. 그리고 나 절대 중개업 안 합니다. 그래야지. 담당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일하러 나오면 안 되죠, 그럼. 커피 마시러 나와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실무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순환 때도 제가 잠깐 이제 들으신 분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요즘 공동사무소를요, 그 저기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절세 방안으로, 절세. 우리 지금 그저 과세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다고 그랬죠? 일반 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됐잖아요. 그럼 일반 과세로 돕니다. 그럼 부가세 별도 징수해야 돼, 중개보수 받을 때. 그래서 이제 간이 과세자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연간 매출액이 4,800이 넘어섰다. 그럼 일반 과세로 바로 돌게 되고 우리 중개보수 받을 때 10%를 더 받아야 돼요. 근데 손님들이 10% 더 주느냐? 잘 안 줘요. 우리 강남구 말이에요. 여기 실무하신 분 안 계시나? 강남구는 이거 처음에 중개업 등록 받을 때 서초구도 마찬가지일 텐데 간이로 받아요? 일반으로 받아요? 혹시 아시는 분 없어요? 우리 중개업 등록 들어갈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반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 아시는 분 없어요? 쉬는 시간에 물어보신다고 뭐로 받는지? 예, 물어보시고 꼭 알려주세요. 아마 강남 3구가 일반으로 받을 거예요. 우리 지금 인천 송도도 연수구거든요, 그는. 일반으로 받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연수구에서. 연수구를 아예 일반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반으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중개업 등록 들어갈 때. 예. 그래가지고 공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그렇게 하는 거죠. 일반으로 지금 이제 연간 4,800 넘어서 버리기는 그냥 일반으로 돌아버리니까 A가 소공을 고용하면서 소속공사 고용하면서 B한테 그러는 거지. 너도 자격증 걸어라. 대신 내가 모든 비용은 부담한다. 그리고 매출을 나눠서 끊어버리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거든요. 이거 완전 투명지갑입니다. 우리도. 투명지갑이에요. 예. 자, 그래서 공동사무소 바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 이제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86조. 법제 20조 제1항이 실려 있거든요. 86조. 조문 읽어드립니다. 개공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10일의 동그라미.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청장 이하 2조에서 이전 후 등록관청이란다. 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랬어요. 자, 갑니다. 그럼 중개사무소 이전. 이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는요. 일단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합니다. 여기 강남구다.
그러면 여기 있던 중개사무소를 야,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옆 건물이 마침 비었다. 강남구 내에 옮기는 거예요. 이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의 이전이라고 해요. 이제 강남구에 있던 이 중개사무소를 여기 강남구 너무 규제가 심하니까 더 이상 못해 먹겠다. 이게 광명시로 가자. 그래갖고 광명시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옮겼죠? 그러니까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강남구 내에서 옮기거나 광명시로 옮기거나 분사무소 이전이 있죠. 그래서 세 가지 형태를 일단 나눠서 검토하는데 여기서 이제 따져볼 점이 있어요. 오늘 지금 출발하면서 중개인은 업무적 제한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중개인, 우리 중개인은 자신의 업무지역 내에서만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도 갈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죠. 중개인 전국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 이전할 수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중개인은 업무적 제한을 받아요. 자신의 사무소 시도에 관할구역을 업무지역으로 하고 있지만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든 사무소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인들이 현재 불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개인이 사무소를 시도를 달리하여 이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업무적 변경이 일어나지.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예를 들었었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 광명시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 말이에요. 여기 도곡동 타워팰리스 중개 의뢰 받았다. 중개해야 된다 그랬죠. 그 보수가 한두 푼이 아닌데 가격 때문에. 그러면 서울에 있는 물건이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방법 정보망을 이용하면 될 거다. 맞죠? 정보망에다 가입하고 그걸 이용하여 중개한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중개사무소 잠깐 서울로 옮기면 되지. 그리고 중개해놓고 다시 가면 되죠? 이런 중개인을 메뚜기 중개인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거. 그러면 정보망 가입하는 것도 싫고 사무소 옮기는 것도 싫다. 이도저도 싫으면 그냥 한다고 그랬다. 그냥. 그냥 한다니까 중개인들. 다 그냥 해요. 업무적 위반은 뭐라고요? 업무적 위반 업무정지. 기준기한 3개월입니다. 그냥. 그럼 뭐 타워팰리스 중개해놓고 해외여행 갔다 오면 되지. 싹싹 빌면 한 달 반. 갔다 오면 되지 그냥.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중개인들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으로 중개인도 전국 어디로도 옮길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오늘 휴업을 공부할 거예요. 휴업. 중개사무소 쉬는 거예요. 그럼 휴업 기간 중에도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을까? 이 문제예요 지금. 우리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임차료 싼 곳으로 옮겨 놓을 수도 있을 거다. 맞죠? 그럼 휴업 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할 수 있네요. 이 정도. 자, 그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입니다. 절차는 먼저 사무소로 옮겨요. 먼저 옮깁니다.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등록증의 사무소의 소재지가 바뀌죠. 그러니까 등록증 재교부를 해주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 기한 동그라미 쳤죠? 며칠? 10일. 10일 내에 신고 들어가야 돼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2월 1일 날 옮겼다. 며칠까지 신고해야 돼요? 10일. 10일이에요? 11일이에요? 10일이에요, 10일.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11일 날 신고하면 신고 위반이에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고, 그럼 등록관청 내에서 옮겼으니까 관할은 문제가 안 돼요. 강남구 측량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들어간다. 이때 내는 서류는요, 그냥 들어만 두시는데,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등록증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사무소로 옮긴 거죠. 그럼 이런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에 확보가 됐는지 체크해야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무소에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와야 됩니다. 이걸 첨부해 들어가요. 그럼 이제 등록증을 제교해 주는데 이거는 서식상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한 일단 7일로 돼 있고, 그럼 등록증 제교해 놨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사무소가 옮긴 거죠. 그럼 사무소 관련 상황 협회 통보 사항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공사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이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안에서 이전 문제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이제 등록관청 관할기업 외의 지역으로 이전합니다. 강남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로 광명시로 옮기는 거예요.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하죠. 그런 다음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해요.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를 해줘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관할 안에서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럼 절차는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며칠? 10일.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 이때 이제 관할이 문제가 생겼어요. 어디다 신고 들어가냐 문제인데 광명시장에 들어갈 거냐 강남구청장에 들어갈 거냐 둘 다 얘기할 거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이사 갔을 때 주민등록 신고가 똑같다. 그럼 우리 이사 갔을 때 전입신고만 하죠. 그렇듯이 우리도 간 곳에다 한다. 그러면 광명시장에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자는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이죠. 이자를 그래서 뭐라고 부를 거냐 이전 후 등록관청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청장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죠. 근데 이전 전 등록관청이라는 표현보다는 종전의 등록관청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종전의 등록관청 이자에게 이제 신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민등록 신고와 마찬가지로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때 내는 서류는 똑같아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등록증 원본과 사무사포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증 재규받아요. 자, 근데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에는요, 특이한 절차가 서류 송부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사를 갔기 때문에 서류를 송부해 주는 절차가 있어요. 해서 광명시장이 신고받았죠. 그러면 강남구청장한테 야, 내가 사무소 이전 신고 받았거든. 네 갖고 있는 서류 다 보내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럼 종전의 등록관청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송부해 줍니다. 이때 송부한 서류가 나중에 뭐냐? 이것도 다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나열만 일단 해보면요. 제가 개업공사의 호적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기억나요?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대장이 있어요. 이게 개공의 호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여기에 모든 내 이력이 다 기재가 돼 있죠. 그래갖고 이거 보내줘야 돼요. 이거 보내주고 등록일 때 내가 냈던 서류 있죠? 등록 신청 서류, 실무교육수료증이라든가 나중에 냈지만 보증공인증서 같은 거 있죠? 다 보내줘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 관련 서류 전부 다 보내줍니다. 그럼 이 서류를 보내주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자가 강남구에서 광명시로 사무소로 옮겼어요. 왜 옮겼느냐? 강남구에서 위법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남구청장으로부터 등록 취소나 업무 등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명시로 도망간 거예요. 이거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그 관련 서류를 다 보내줘요. 그럼 이제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이제 보내줘요. 그래서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는 서류 송부 절차가 있고요. 이제 사무소 옮겼으니까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되죠? 예, 협회 통보 사항이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분사무소 이전이에요. 분사무소로 옮기는데 그러면 여기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광명시로 옮기는 거예요. 일로 옮기는데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어디 있었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있었어요. 주된 사무소는. 그러면 절차, 분사무소 이전 절차 똑같아요. 이전을 먼저 하고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 주겠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그럼 이전한 날부터 신고 기한은 역시 며칠? 10일입니다. 10일이고요. 관할 어딘지 짐작되시죠? 연수구청장에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이자에게 신고해요. 이때 내는 서류는 똑같아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신고필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사포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면 신고필증 재교부해 주죠. 재교부해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역시 협회에다가 연수구청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이거 통보해 줘야 되겠죠. 하나의 통보가 더 있죠. 협회 통보 말고 지금 강남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광명시로 옮겼는데 신고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연수구청장에 해버렸어요. 그럼 둘 다 알아요, 몰라요? 둘 다? 몰라요. 자신의 관내에서 빠져나갔는지 광명시로 들어왔는지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요.
분사함소 이전 전 소재지관할 등록관청, 이전 후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이 사실을 통보해준다. 그래서 주된 사함소 등록관청은 분사함소 이전 전 소재지관할 등록관청과 이전 후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다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줘요. 그래서요, 분사함소는 행정업무 처리를 어디서 한다고요? 주된 사함소 등록관청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설치를 했던, 이전을 했던 어느 경우든 주된에서 분사함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통보해주는 절차가 있어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중개사함소 이전이었어요. 이게. 자, 그러면 중개사함소 이전을 다 봤는데 89쪽에 중개사함소 이전 신고서 서식이 있잖아요. 그럼 역시 보시면 우측 상단에 처리기한이 있죠. 며칠로 돼 있어요? 7일. 역시 7일로 돼 있다. 그 다음 이제 신청인은 성명, 생년일, 주소 쓰게 돼 있죠. 그래서 개업공사가 될 테고 개공의 종별 표시란이 있네요. 법인인지, 공인인증사인지, 중개인인지 표시하게 돼 있고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다 쓰게 돼 있죠. 등록번호 쓰게 돼 있고 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명칭, 변경 후 소재지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고인데요. 변경 후 명칭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무소 옮길 때 말이에요. 그냥 간편하게 상호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냐면요. 실무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도입을 해준 건데 우리 그저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아파트 단지명을 많이 쓰죠. 상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캠퍼스 부동산 중개사무소였다. 근데 대리 미편한 옮긴 거예요. 그럼 대리 미편한 중개사무소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상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신고할 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월일 다 서명 또는 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내게 돼 있네요. 예. 자,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서식을 다 봤어요. 그럼 90쪽. 이제 사무소 개시를 갑니다. 그럼 개시라는 것은 잘 보이는 곳에 걸란 얘기죠, 이거. 개시는 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걸어야 되기 때문에 책상 유리 밑에 끼워두거나 책장 안에 놓뒀다. 위법합니다. 이거 해서 개시 의무 우리 법 제17조인데요. 제목 밑에가 바로 법 제17조가 실려 있는 거예요. 잠깐 읽어야 됩니다. 개업 공인인증사는 밑줄이에요. 지금 개시 의무 맨 위에를 보는 겁니다. 개업공사란 밑줄 긋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율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랬죠. 게시하여야 한다의 밑줄자. 그럼 이걸 왜 밑줄 긋느냐? 게시 의무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예요? 개공. 게시는 누가 부담하는 의무다? 개업공인인증사가. 자, 그러면 갑니다. 네 가지를 게시하게 돼 있는데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원본을 게시하셔야 돼요. 이거 원본이라고 특별히 못을 박았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나중에 원본인지 사본인지 구분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과목에서 원본, 사본 특별히 구분해야 될 때가 여기예요. 게시는 반드시 원본해야 돼요. 왜 원본이라고 못을 박았냐면요. 무등록업자들이 자꾸 사본 걸어놓고 중개업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본을 확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분사함소는 뭐겠어요? 신고필증? 원본이죠. 분사함소는 이거 게시해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로 공인인증사의 자격증 원본 게시하셔야 됩니다. 그럼 개업공사의 자격증 원본 게시해야 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소공사 있죠? 소속 공인인증사의 자격증 포함이에요. 소공사 자격증 포함이다. 그럼 이 얘기네.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공인인증사 자격증이 있는 자들 있죠? 이들은 전부 다 그 자격증 게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만약에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소속 공인인증사는 그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소속 공사는 그의 공인사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OX. OX. O 같죠? 예. O 같았으면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이게 틀렸죠. 주어가 틀렸어요, 지금. 게시 의무의 부담자 주체가 누구라고요? 개공.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의 소공사의 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보기신고서 게시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뭔 말인지 아셔요? 진짜 시험에서 이렇게 내잖아요. 그럼 죽었어요. 이거. 연습 안 돼 있으면 바로 탈락입니다. 제가 아주 즐겨 쓰는 질문인데 어쨌든 개의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개시해야 한다는 밑줄 그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의 주체가 개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공사 고용하게 되면 자격증 원본 갖고 세우고 그래야 되죠? 없다가 하면은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래서 소공의 자격증 개시가 안 돼 있으면 개공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는 거지 소공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 보증관계 증서도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는 원본 사본 언급 안 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보증관계 증서 전부 다 원본 게시하고 있습니다. 원본 게시하고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개보수 한도액표 있죠? 보수표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네 가지. 우리가 오지선다죠. 오지선다. 4개 나오면 항상 주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개가 이제 일단 게시사항이고요. 그러면 실무기록 수료증 원본이에요. 게시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맞죠? 또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 우리 법상 게시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요. 사업자 등록증 다 게시돼 있죠? 근데 사업자 등록증은 게시해야 됩니다. 이건 공인인증사업상 게시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법상. 이건 세법상 게시 의무가 있어요. 소득세법상.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 법상 게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중개사무소 가보시면 있잖아요. 우리 깔끔하게 4개잖아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자격증, 그 다음에 보증관계 증서, 그 다음에 보수표. 깔끔하게 4개인데 여기에 뭐 경매사 수료증, 거기에다가 해병대 전우회 휘장, 거기에다가 조세 성실납부 표창장에다가 청소년 선도위원 위촉장에다가 별로 없는 거 다 붙어 있죠? 네. 그런 거 붙어 있는 중개사무소는 되도록이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셔요? 그 개업공사가 내 보이는 것만 좋아하지 FM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지.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답게 무슨 나는 병원에 가면요. 이 양반 어디 나왔나 보긴 봐요. 의과대에 어디 나왔나 보긴 보는데 어쨌든 요즘 최근에 지난주에 사무소 들어와가지고 손님들이 계속 이렇게 벽을 이렇게 쳐다보대. 걸어져 있는가 보는 거죠. 중개사무소가 정식 중개사무소가 보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 사기가 많다, 뜸할 때 사기가 많다. 뜸할 때 맞다니까. 뜸할 때. 왜 그러냐면 거래가 활발할 때는요. 개업공사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다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럼 손님을 버려버리지 그냥 바로. 근데 내가 그랬고 뻥카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 카드 칠 때 돈 잃은 사람한테 뻥카 쳐야 돼? 딴 사람한테 뻥카 쳐야 돼? 잃은 사람한테 쳐야 된다니까. 그래야 먹힌다니까요. 손에 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있는 차가 돈질해야 되는 거죠 이거. 뭔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가 뜸할 때 사기를 많이 쳐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손님들이 이게 게시를 자꾸 보더라고. 이게.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갈까요? 네. 예.